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그 못지않게 충분히 좋은 상승을 보이면서 드디어 이제 저항권을 다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이제 안정권을 찾고 다시 한번 이제 나스닥도 전고점 이 14,000포인트대를 돌파 시도할 힘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 나올 수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올라가면 좋은 구간인데 적어도 급락만 안 해도 괜찮다.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마련돼 있고 실적도 아마 뒷받침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혹시 모를 어닝 쇼크가 나와서 밀리더라도 급락만 안 나오면 된다. 아마 약보합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양호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오늘은 사실 그 위쪽보다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인데 약보합 정도? 소폭 약세? 요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플러스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소폭 마이너스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경계감 가지고 FOMC 의사록, 가지고,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발표된 후에,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IMF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이틀 정도 좀 쉬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보너스 상승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는 지금 안정권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혹시 소외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 증시가 그렇게 잘해줘도 우리나라는 이제 상승이 좀 정체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왜? 옵션 만기일 영향력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이번에는 만기일이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1일 목요일이 첫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목요일이 가장 빠른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8일이 이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상으로는 적당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구간을 좀 열심히 막아놓고 있었어요. 요 427.5 구간을 열심히 막아놓고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감까지 되면서 대부분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막아놓는다라는 것은 추가 상승을 조금 억제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풀어주고 내일까지 풀어주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432.5 돌파 시도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코스피 200 지수로 말씀드려서 그러지 해당 구간이 이제 3150포인트 이 위 저항 구간 있죠. 3150에서 요 3200 사이 요 구간이 저항으로 인식되는 게 옵션 포지션으로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해당 구간 가면은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어도 아마 상승이 정체되지 않을까 싶다. 만약에 해당 구간 갔을 때 내일하고 모레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포지션을 세게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현재는 돌파 시도 3200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안착되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밀려서 끝나는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급까지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 주식 이틀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파생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주식은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내일 삼성전자랑 이제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하면서 약간의 눈치 보기가 나온 후에 4월 만기일 이후에는 다시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만기 영향력이 끝나면 우리나라 지수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지금 미국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덜 올랐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좀 덜 올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만기일이 끝나면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동안 박스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기일 이후에 포지션 구축하는 걸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동향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열심히 매수하고 있죠. 장중에 선물로 살짝 눌러놓긴 했지만 오후에 회복시켜놓고 그러면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옵션 프리미엄 주기기 정도 한 다음에 결국 마무리는
이제 코스피 주식 매수 그리고 선물로만 지수를 조절을 했고 그리고 옵션도 장중에는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위쪽을 막아놨던 것을 마감 동향은 다 풀어주면서 상승 포지션을 오히려 구축하고 있죠. 그러면 만기일까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만기일 이후에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중간에 뭐 잠깐의 휴식은 취할 수 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돌파 시도 정도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은 이미 잘해주고 있어요. 이미 요 950포인트까지 올라온 다음에 한 차례 추가 상승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죠. 21선 올라오는 거 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80까지 아예 넘어가서 기다리면 제일 좋고 지금도 상승한 다음에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950까지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가 나와도 되는데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서 최근 상승이 좀 건강하다기보다는 뭐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이 됐지만 뭐 2차 전지주라던가 이런 성장주 쪽이 아직까지는 다 회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섹터가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못 올라온 섹터 중에서 일의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과 성장성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실적과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밀려 있더라도 작년에 뭐 투자가 좀 밀려 있거나 하더라도 올해부터 개선이 되는 업종 그런 업종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겠죠.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짝 테마나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나 성장성이 안 되는 이런 섹터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와 주면은 코스닥도 점점 더 이 상승하는 부분이 지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올해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갈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되고 있다.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부터 보면은 기대감이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재밌는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조금은 눈치 보기 하면서 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실적 발표가 잘 나와요.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한 차례 이렇게 양봉이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양봉을 세워주기보다는 실적 발표가 잘 나왔네. 최근에 이렇게 상승 부분이 있으니까 선반영된 거야. 조금 쉬자.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적이 안 나오면은 실적이 안 나왔네. 그러니까 조금 쉬자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도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변수는 이거예요. 지금은 과거 시장과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영향력이 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최근에 다시 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향력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 만약에 실적 발표 후에 요 87,500원 돌파 시도가 나오고 9만원 요 구간 87,500원에서 9만원까지 요 구간이 저항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을 만약에 실적 모멘텀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진짜 센 거예요. 기존의 우리나라 움직임과는 다르게 이 수렴 과정을 거치고 정말 강하게 올라온 것이 9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0만원까지는 어렵지 않다. 10만원 돌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넘어가느냐 저항을 받느냐 차이지 10만원 돌파 시도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도 삼성전자 왜 이래 실적 잘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현재 전망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스마트폰 판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랑 뭐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이 다 잘 됐습니다. 1분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쁠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치를 충족하는 거는 기본이고 뭐 서프라이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적어도 실망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못 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 바로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하면은 요 저항을 돌파하는지 저항에서 밀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항에서 밀리면 조금 밀리는 거 기다렸다가 매매 동참하셔야 되고,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항 구간에서 조금 줄였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뭐 LG전자도 같이 실적 발표 나오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랑 그래서 LG전자도 실적이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되면서 최근에 좀 쉬었죠. 그 애플카 그 마그나랑 이슈가 있고 애플카 이슈가 있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다시 회복이 나왔는데 14만원, 15만원 사이는 지켜줄 것이다라고 진작 말씀드렸던 부분 두 번이나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올라와 있죠. 그러면 16만원 회복해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LG전자는 다시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LG전자뿐만 아니라 LG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좀 양호합니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좀 양호한 수급이 들어온다 했는데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 기대감 쪽에서 LG전자,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U 플러스, 뭐 LG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LG그룹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좀 놓쳤다라고 하면은 뭐 지주사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승 후에 이것도 이제 다중천장을 만들고 그리고 천천히 뭐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9만원 회복된 다음에는 속도의 차이고 상승률의 차이지 이 종목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뭐 컴투스라던가 컴투스도 이제 서머너조 후속작으로 해가지고 백년전쟁이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17만 5천원 구간은 돌파 시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바이오시스라던가 라온피플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 좀 덜 올랐다거나 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좋은 모습 보였는데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이제 법인세 인상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빅테크주들이 좋은 모습 보이면서 카카오 오늘 뭐 급등했고 기존에 조금 더 먼저 올라왔던 쿠팡 이슈로 올라왔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대신 바로 위에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40만원 구간 이 구간을 저항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매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면 줄였다가 40만원을 돌파해야지 재매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여기시면 돼요. 저항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저항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은 이러면 재매수 혹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권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재매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이렇게 보시고 저 아래에 뭐 20만 원대에서 내가 매수해 투자의 개념으로 지금 이미 들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죠. 투자의 개념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장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시티랩스라던가 RT캐스트 같은 종목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이런 관련주들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면서 좀 틈새 시장으로 한 번씩 올라오고 이슈에 의해서 한 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쪽을 볼 때는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뭐 함께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좀 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지를 잘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뭐 관심 갖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가 드디어 13번째 유니콘 기업에 등극을 했다라고 발표 나왔습니다. 이건 예정된 일이었죠. 충분히 뭐 작년부터 예상된 일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로 삼성出版사 먼저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5만원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5만원 유지해주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5만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조금 줄이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出版사가 기존에 쿠팡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여러분들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보면은 뭐 동방이나 이런 종목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볼 때는 쿠팡하고 연관돼서 좋아 보이지만 이 종목이 실제적으로 쿠팡 상장으로 뭐 지분 관련 이슈가 있거나 한 건 아니다. 물론 거래처니까 이제 쿠팡이 크면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올라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구간 7,000원 이탈하면은 안 된다. 7,000원 이탈한 7,000원 회복할 때까지는 매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신 칼럼에도 올려드렸죠. 그럼 대체 종목으로는 오히려 자회사 쪽에서 스마트 스터디가 미국 상장 기대감, 현재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를 노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2만 원 초중반대에서 이미 5만 원대까지 2배 이상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지분을 확고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삼성출판사의 경우는 현재 스마트 스터디가 성장을 하는 이 성장성의 기대서도 충분히 실적이나 성장성이 찍히고 있어서 상장 기대감 외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메타버스 쪽으로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 뭐 신규 상장한 다음에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익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요 지금 쉬고 있죠. 뭐 알체라라던가 아니면 뭐 그 칩셋 미디어 이런 뭐 과거부터 있던 종목들 VR 관련주 종목들 이런 VR 관련주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VR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뭐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른 건 아니니까요. 서로 파생되는 정도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르페인트가 뭐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였는데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건전하고 이제 이 건자재주 쪽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과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버슈팅 정도가 나오면은 한 차례는 좀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건자재주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할 때마다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그 쿠팡 이후로 미국 상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뭐 이슈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두나무 관련주들이 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정도까지 그 올라올 정도인가 뭐 시장에서 이제 투자 주의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하나투자증권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인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과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슈팅성 움직임이 나오면 좀 줄이면서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된다. 설명드렸고 TS 인베스트먼트나 우리기술투자, AT몬베스트, 뭐 대성창투 이런 IPO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뭐 창투사 관련주들 뭐 아주아이비나 뭐 많죠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과열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줄일 때가 됐고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도 덕성이나 뭐 어니큐브, 애니, 능률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나는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성 종목들은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면 돼요. 안정적인 종목은 아니죠.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급락을 동반하는 것이고 급락이 나오는 것은 이제 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은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낮춰야 된다. 한 10% 전후 정도. 투자 자금이 크신 분들은 3에서 5%로 이제 비중을 낮추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종목 중심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볼만한 거는 미세먼지 쪽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말씀드려 왔고 틈새 시장으로 최근에 일본 원전 오염수를 방출한다. 뭐 정말 뭐 인간으로서 좀 말하기 좀 쉽지 않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은 이런 결정이죠. 이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 있죠.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면은 이런 뭐 수산 관련주들, 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가 오늘 뭐 반응을 보였고 지금 뭐 6,000원대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 시도 나오는데 6,000원 유지해주면 보유하시면 되고 6,000원 이탈하면은 뭐 정리하셔야 됩니다. 6,000원 정도는 유지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CJ 시푸드라던가 같은 뭐 이제 수산 관련주들이죠. 뭐 동원수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한성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뭐 수산 그 오염수니까 수질 관련된 쪽이니까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가 연관이 될 수 있고 뭐 두산중공업 워낙 커서 같이 연결되기는 어렵고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대체 상품 뭐 반사의소액 쪽으로는 이제 그 닭고기나 돼지고기 쪽으로 해서 뭐 하림이나 마니커 FNG, 뭐 체리브로, 동우팜테이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저렇게 나면 우리나라랑 마찰이 있겠죠. 마찰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애국테마주들 나올 수 있겠죠. 애국테마주 하면은 모나미를 비롯해서 뭐 신성통상이나 하이트진로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등등해서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한 차례 급등 나왔는데 5,500원 돌파 못하면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60일 선주종까지 예쁘게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쪽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일본하고 마찰이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틈새 시장으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이슈가 돼서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앞으로 많이 이슈가 될 것들을 보시는 게 나아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초입에 매수하면 상승 초입에 매수하면 되는데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과거에 반기문 테마주
뭐 10배 이상 올랐다가 그대로 다 돌아온 거 보면은 쉽게 알 수 있겠죠. 수급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잖아요. 이슈와 수급으로 끌어올린 거. 기업이 좋아져서 올린 게 아니죠.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미국장 좋아서 기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실망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다시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코스피도 눌려있던 부분이 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기일까지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3150포인트 건드리는 정도 만약에 좀 그 수급이 개선돼서 콜옵션 쪽을 매수를 해주고 위쪽 방향을 열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3150에서 3200 사이 정도는 건드릴 수 있다라는 거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부터 한 6월 정도까지는 수익률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급하지 않아요. 급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탈납니다. 급하지 않게 꾸준히 좋은 종목 담아 놓으시면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니 여러분들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